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에코뉴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최종 전력 공급이 11년 앞당겨집니다. 브라질 아마존의 산불 피해가 41년 관측 사상 최소를 기록했고 유럽연합은 구글에 8억 9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뉴스 말미에는 배로 10분, 탄소 없는 섬 제주 가파도로 떠나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용인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후부가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일반산단 조성 현장을 찾아 전력과 용수 인프라 구축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반도체 경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죠. 정부는 지역 내 발전과 인근 전력망을 먼저 활용해 초기 전력을 공급하고 이후 영동권과 중부권 발전역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산단에는 2026년부터, 국가 산단에는 2029년부터 전력 공급이 시작됩니다. 특히 국가 산단의 최종 전력 공급 시기는 당초 2053년에서 2042년으로 무려 11년 앞당겨집니다. 용수 공급도 속도를 냅니다. 댐 연계 운영과 하수 재이용 확대로 하루 150만 톤의 공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1단계 공급 시기도 2031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기기 위해 이달부터 일부 구간 공사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소식입니다. 위원회는 지난 21일 군소도서개발국을 위한 세계유산 전략을 사상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1,3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전략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재정 한계에 직면한 섬나라들의 문화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한 2034년까지의 종합 로드맵입니다. 공동체와 청년, 여성을 중심에 두고 유산을 지속가능 발전의 동력으로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어제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가 유산해석설명국제위원회와 함께 유산해석 부대 행사를 열었습니다. 세계유산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통해 생명을 얻어 후대로 전해진다는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각국 대표단은 2016년부터 유산해석 국제회의를 10번 개최하며 이 분야를 이끌어온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백스코에서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주최로 세계유산 영향평가, 세계유산 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 토론회가 열립니다. 개발과 관광, 기후변화가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를 놓고 노르웨이, 아일랜드, 일본 등 각국 전문가가 머리를 맞댑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지난해 브라질 아마존에서 산불로 소실된 면적이 관측 사상 가장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 모니터링 기관 마프비오마스에 따르면 2025년 아마존의 산불 피해 면적은 310만 헥타르입니다. 사상 최악이었던 2024년에 1,580만 헥타르에서 약 80%나 줄어든 수치이자 1985년 관측 시작 이래 최소 기록입니다. 브라질 전역의 피해 면적도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엘니뇨가 물러가고 서늘한 라니냐가 자리 잡은 덕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연구진은 긍정적 신호지만 아직 확립된 추세로 보긴 이르다며 엘니뇨가 다시 발달하면 올해 건기가 길어지고 산불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마존 보호를 공약했던 룰라 대통령의 10월 재선 가도에는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이 세계 첫 전기동력 대륙을 선언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산업과 수송, 건물 전반에서 화석연료를 전기로 바꾸는 전기화 행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23%인 전기화율을 2040년까지 46%로 2배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비용을 연간 2,600억 유로 절감한다는 구상입니다. 소비자 혜택도 구체적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최대 78%, 히트펌프는 가스보일러보다 난방비를 최대 60% 아낄 수 있다는 게 집행위의 설명입니다. 관건은 가스의 3배에 달하는 전기 가격입니다. 유럽연합은 망 이용요금 인하와 세금 경감, 스마트 미터 보급, 전력망 구축 가속 등으로 가격 격차를 좁혀가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핵심 탈탄소 정책인 배출권 거래제 재검토 방침도 함께 내놨습니다. 유럽연합이 구글에 철퇴를 내렸습니다.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총 8억 9천만 유로, 우리 돈 약 1조 4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검색에서 쇼핑, 호텔 등 자사 서비스를 최상단에 더 눈에 띄게 노출한 자사 우대에 4억 6천만 유로 앱 개발사가 소비자를 더 싼 외부 결제 경로로 안내하지 못하게 막은 스티어링 제한에 4억 3천만 유로입니다. 구글은 60일 안에 시정해야 하며 불이행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5%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물 수 있습니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내일 7월 25일 세계 익사 예방의 날을 앞두고 익사 예방 7대 전략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약 30만 명이 익사로 목숨을 잃고 그 90% 이상이 중저소득 국가에 집중돼 있습니다. 기후변화도 위험을 키우고 있는데요. 영국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익사 사망이 7.2% 늘어납니다. 프로젝트는 안전 인프라, 구조 소생 역량, 산업 안전, 수상 교통 안전, 수영 교육, 아동 돌봄, 그리고 홍수 대비까지 7개 영역을 아우릅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모든 익사는 비극이며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단신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도로교통사고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매년 116만 명이 도로에서 목숨을 잃고 있으며 교통사고는 5세에서 29세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사람의 실수를 감안한 안전 시스템 접근법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국제식량농업기구와 세계보건기구가 함께 운영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 제4 19차 총회가 제네바에서 열려 알레르기 주의 표시 지침과 바닐라 향신료 규격 등 새 국제식품 규격들을 채택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 유럽지역협회는 기상기후 수문 데이터 활용을 돕는 서비스 응용 훈련 및 자원 툴킷 2판을 발간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 기반 친환경 신소재 나노셀 룰로스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오픈랩 데이를 열고 연구실을 기업에 공개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사회권 기둥 보고서를 채택하고 생활비 부담, 인공지능 시대 일자리, 불평등을 3대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AI의 노동시장 영향을 다룰 고위급 그룹도 신설됩니다. 프랑스 파리 인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퐁텐블로 숲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진화됐습니다. 유네스코는 소방대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보전 노력과 국제공조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남 유네스코는 레바논의 집단 대피소 25곳에서 실향아동 청소년 1,500여 명에게 예술을 통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그린 그림은 집과 가족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에코 트래블입니다. 제주 모슬포 운진항에서 배로 딱 10분, 가장 높은 곳이 해발 20.5m에 불과한 키 작은 섬 가파도입니다. 봄이면 18만 평의 청보리밭이 초록 물결로 뒤덮이고 4.2km의 올레 10대 1 코스는 한두 시간이면 넉넉히 걸을 수 있습니다. 가파도는 풍력과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드는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의 무대이기도 하죠. 바람과 태양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이 작은 섬은 자연에 기대어 사는 여행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생태 교과서입니다. 여객선은 사전 예약이 권장됩니다. 청보리 물결이 그리워지는 계절, 내년 봄 여행지로 미리 담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구의 내일을 전하는 에코뉴스는 내일도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